5. 애벌레의 충고. 애벌레와 앨리스는 아무 말 없이 서로 잠시 바라보았다. 마침내 애벌레는 입에서 담뱃대를 빼고 졸린 목소리로 앨리스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누구냐? 이것은 대화를 시작하기에 그리 좋은 말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조금 수줍게 대답했다. 네, 저는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몇 번이나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애벌레는 딱딱하게 말했다. 저 자신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제 키가 너무 여러 번 바뀌어 버렸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앨리스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애벌레는 대답했다. 그건 겪어보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도 번데기가 됐다가 또 금방 나비가 됐다가 하면 기분이 아주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마도 기분이 아주 묘할 거라고요. 저라면 너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너! 애벌레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네가 누군데? 이 말 때문에 둘은 다시 처음 대화로 돌아왔다. 앨리스는 애벌레가 말을 짧게 하는 것이 솔직히 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진지한 말투로 대답했다. 제 생각엔 당신부터 자신이 누군지 말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애벌레가 답했다. 또다시 곤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앨리스는 적당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았고 애벌레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그만 돌아섰다. 돌아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앨리스는 그 말이 꽤 믿을만하게 느껴져서 다시 돌아서서 되돌아왔다. 애벌레가 말했다. 화를 참아야지. 그게 다예요? 앨리스는 화를 꾹 참으며 물었다. 아니, 애벌레가 대답했다. 앨리스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애벌레한테서 뭔가 쓸모있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애벌레의 다음 말을 기다리기로 했다. 애벌레는 그러고는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워대더니 마침내 팔짱을 풀고 담뱃대를 다시 입에서 빼며 말했다. 그래서 넌 너 자신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로구나. 그렇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알았던 것들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10분 이상 같은 키로 있은 적이 없어요. 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앨리스가 아주 우울하게 대답했다. 제가 꼬마 벌이라는 시를 기억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시로 말이 나와요. 앨리스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윌리엄 당신은 늙으셨어요를 읊어봐라. 그러자 앨리스는 두 손을 모으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당신은 늙으셨어요. 젊은이가 윌리엄 씨에게 말했네. 머리도 하얗게 샜어요. 그런데 계속 물구나무를 서고 계시다니 그 연세 괜찮으세요? 윌리엄 씨는 젊은이에게 말했네. 옛날엔 나는 머리를 다칠까봐 겁이 났었지. 하지만 지금은 내 머리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꾸 하게 되네 그려.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은 늙으셨어요. 게다가 아주 뚱뚱하시고요. 그런데도 문과에서 공중제비를 넘으시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요? 지혜로운 노인이 흰머리를 흔들며 말하길 젊었을 때 몸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었지. 한 박스에 1실링 하는 이 연고로 말이야. 자네도 몇 통 사지 않겠나?
당신은 늙으셨어요. 그런데 소 비계보다 질긴 음식은 턱이 약해 못 드실 텐데요. 그런데 거위고기를 뼈와 부리까지 드시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노인이 말하길, 내가 젊을 땐 난 법을 잘 알아 아내와 매번 논쟁을 했었지. 그래서 턱 근육이 튼튼해져 이렇게 평생을 써먹지 않겠나. 젊은이가 말했네. 당신은 늙으셨어요. 눈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테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코끝에 뱀장어를 올려놓고도 균형을 잘 잡으시니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좋으세요? 윌리엄 씨가 말했네. 이미 세 가지 질문에 다 답을 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네. 까불지 말게나. 내가 그따위 말을 계속 듣고 있을 성 싶나? 꺼져라. 안 그러면 계단 아래로 걷어차 버릴 테니. 애벌레가 말했다. 시가 틀렸구만. 앨리스가 풀이 죽어 말했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단어 몇 개가 바뀌었으니까요. 앨리스는 소심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애벌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애벌레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는 키가 얼마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확히 말하긴 어려워요. 단지 너무 자주 변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어? 나는 모르는데? 애벌레가 대답했다.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앨리스는 지금까지 그렇게 반박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별로 없어서 서서히 화가 나려던 참이었다. 지금은 어떤데? 애벌레가 물었다. 좀 더 커졌으면 해요. 당신이 반박하지만 않는다면요. 아무래도 7cm는 너무 작잖아요. 사실 아주 좋은 키인데? 애벌레는 화난 목소리로 몸을 쭉 세우며 말했다. 애벌레는 정확히 7cm였다. 하지만 전 원래 이 키가 아니었다고요. 앨리스가 애원조로 말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애벌레는 정말 쉽게 화를 내는군.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애벌레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담뱃대를 입에 가져가서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그 애벌레가 다시 말을 시작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1, 2분 뒤쯤 애벌레는 다시 입에서 담뱃대를 빼더니 한두 번 크게 하품을 하고는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애벌레는 버섯 아래로 내려와서는 잔디 위를 구불구불 기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한쪽은 널 크게 만들어줄 거고 다른 쪽은 널 작게 만들어줄 거야. 한쪽? 무엇의 한쪽을 말하는 거지? 앨리스는 생각했다. 버섯 말이야. 라고 애벌레가 말했다. 마치 앨리스가 큰 소리로 물어본 것처럼. 그리곤 애벌레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앨리스는 생각에 잠겨 버섯을 잘 관찰해 보았다. 도대체 이 버섯의 어디에 이쪽과 저쪽이 있다는 것인가? 앨리스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버섯은 정말이지 완벽히 둥근 모양의 버섯이었다. 앨리스는 결국엔 양팔을 쭉 뻗어 양손에 닿는 버섯을 조금씩 떼어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이지? 앨리스는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앨리스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오른손으로 뜯은 버섯을 조금 먹어보았다. 다음 순간 앨리스는 턱 밑이 사정없이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발과 턱이 부딪힌 것이었다.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 놀랐지만 워낙 빨리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즉시 다른 쪽을 조금 베어 물어보려 했는데 턱이 발에 딱 달라붙어 있어 입을 벌리기조차 힘들었다. 앨리스는 겨우 입을 벌려 왼쪽 손에 있던 버섯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이야, 드디어 머리와 발이 떨어졌네. 앨리스는 기쁜 목소리로 외쳤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어깨가 보이지 않는 바람에 또 깜짝 놀랐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앨리스의 목이 엄청나게 길어져 나뭇잎들을 뚫고 위로 솟아오른 것이었다. 앨리스가 말했다. 내 어깨는 어디로 간 거야? 오, 불쌍한 내 손들아, 너희들이 보이지 않다니 어떻게 된 일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는 손을 움직여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앨리스는 머리를 손 쪽으로 숙여보기로 했다. 다행히 목이 마치 뱀처럼 어느 방향으로나 쉽게 구부러져서 기뻤다. 앨리스는 우아하게 지그재그로 목을 구부려 나뭇잎 사이로 쑥 내밀었다. 알고 보니 그 나뭇잎들은 앨리스가 헤매고 다녔던 숲의 나무들 꼭대기였다. 그때 씩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 앨리스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커다란 비둘기가 앨리스의 얼굴로 날아들더니 날개로 앨리스의 얼굴을 사납게 쳤다. 비둘기가 외쳤다. 이 뱀아! 난 뱀이 아니야. 앨리스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비둘기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요놈의 뱀! 그런 다음 흐느끼듯이 덧붙였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비둘기는 앨리스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이어 말했다. 내가 나무 뿌리에도 살아보고 강가에도 살아보고 울타리에서도 살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뱀들, 이놈의 뱀들 때문에. 앨리스는 점점 더 어리둥절해졌지만 비둘기의 말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비둘기가 말했다. 알을 품기도 힘든데 밤낮으로 뱀까지 쫓아야 해. 아, 지난 3주 동안 한숨도 못 잤다고. 에휴, 그렇게 괴롭다니 정말 안 됐다. 앨리스는 점차 비둘기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 이제 숲에서 가장 키 큰 나무를 막 골랐는데 이제 드디어 뱀한테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꿈틀거리면서 내려오기까지 하다니 이놈의 뱀! 하지만 난 뱀이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그럼 넌 뭐지? 뭔가 일을 꾸미고 있잖아. 앨리스는 그날 자신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떠올리며 소심해져서 말했다. 난 작은 여자애야. 비둘기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여태껏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를 보았는데 이런 목을 가진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아니, 넌 뱀이야.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 이번엔 알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겠지? 앨리스는 정직하게 말했다. 알이야, 당연히 먹어봤지. 여자아이들도 뱀만큼이나 알을 많이 먹는걸? 세상에. 그렇다면 여자아이들도 다 뱀이나 마찬가지야. 앨리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비둘기는 계속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는 듯 신이 났다. 넌 알을 찾아다니고 있었지? 네가 여자아이건 뱀이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앨리스가 황급히 말했다.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야. 난 알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설사 알을 찾고 있었다고 해도 네 알은 아니야. 난 날 것은 싫어한다고. 그래? 그렇다면 당장 꺼져! 비둘기는 날카롭게 말하고는 다시 둥지로 날아가 앉았다. 앨리스는 어떻게든 나무 사이로 목을 숙여보려 했다. 목이 나뭇가지에 자꾸만 걸려서 간혹 한 번씩 멈춰서 걸린 것을 풀어야 했다. 잠시 후 앨리스는 손에 아직도 버섯 조각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을 베어 먹으며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마침내 원래 키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너무 오랜만에 원래 키로 돌아오자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평소처럼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내 계획의 절반은 벌써 이루어졌어. 이렇게 자꾸 변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던지. 금방 커졌다, 금방 작아졌다. 아,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말이야. 하지만 이제 내 키로 돌아왔어. 다음에 할 일은 그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는 거야.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앨리스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엔 1미터쯤 되는 집이 보였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누가 저기에 살든지 2km는 만날 수 없어. 다들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오른손에 있는 버섯 조각을 살짝 베어 물었고 키를 20cm쯤으로 줄여 집 가까이로 다가갔다.